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선물 시장으로 본 이번 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삼성 SDI가 현대차 배터리 수주 참여로요,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 SDI의 협력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주 종합지수를 살펴보면요,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약세를 보였어요. 코스피 지수가 93포인트 한 4% 가까이 하락한 2267로 마감이 되면서 2300선도요 무너진 그런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도 15포인트 1.9% 하락한 792로 마감이 되면서요. 3주 연속 하락세로 마감이 됐지만은 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빠졌다는 인식 속에요. 지난주에는 낙폭이 심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자, 선물 쪽에서도 13.5포인트 하락한 301.80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코스피 200보다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베이시스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전주에 플러스 0.51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콘탱고는 유지를 했지만은 이 폭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죠. 수급 현황 이렇게 크게 빠진 배경의 가장 원인 중에 하나죠. 수급이 불균형이에요. 왜 개인들이 2조 5천억대 엄청난 매수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들이 1조 5천억대 기관도 1조 원대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이 2200억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230억, 기관이 1300억대 매도를 보였고 선물 지수도 선물 시장에서도요. 수급 쪽에 보면은 개인들이 3400억, 외국인들이 9200억, 기관들이 5600억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죠. 다우지수가 지난주에 6.4%, 나스닥이 5.5%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자, 미국에서는 대선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3일 날이 대선인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표 차이가 둘이 얼마 안 나서 불복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 하는 그러한 우려감 때문인데 이제 3일 그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좀 해결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은 낙폭에 따른 낙폭에 따른 진정하는 국면이 나오겠지만은 진정으로 그죠? 의미 있는 반등 장세가 나오려면은 좀 미국 대선이 지난 이후에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연준이 4일하고 5일날 이틀간 FOMC를 개최를 하는데요. 아마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크게 하락했지만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120일 이동평균선의 회복과 지지 여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증시도 121선을 기준으로 그렇죠? 한쪽은 지금 위에 있고 한쪽은 좀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밑에 있는 것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고 그래서 120일 회복 및 지지 여부를 눈여겨보면서 일단은요. 저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선물의 미결제를 보면서 감소를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선물은 보통 당일 매매를 조금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지난주 목요일 날은 미결제가 크게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상방으로 봤던 물량을 정리를 하고 하방으로 그렇죠? 보기 시작했다 했는데 어저께 외국인들이 3,600억 선물 쪽에 매도를 하면서 미결제를요 7,400계약이나 그렇죠? 매도를 친 것을 당일날 정리를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일 월요일 오전에 미국 증시도 하락해서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종합지수가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데 미결제가 크게 감소를 하면서 그렇죠?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낙폭을 축소하면 이거는 좀 더 상승폭이 클 수 있다. 그렇죠? 회복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외국인들이 그렇죠?
저는 지난주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한 3,600억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선물을 미결제가 감소를 한다. 그러면서 지수가 하락했던 부분이 그죠?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뭐 9시 반이고 10시가 됐을 때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러한 부분이 나오면은 그죠? 시장은 좀 더 빠르게 안정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뭐 매수라든지 그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수가 안정이 되면 전요. 이 친환경 에너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 태양광 쪽에 관심을 갖고 또 이 특히 이제 뭐 낙폭 가대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새로운 종목보다는 지금 보유한 종목 중에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해서 뭐 그 물탄 부분만 좀 빠르게 빠져나오는 전략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 부분은 회원가의 문의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2차 전지 내용인데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 SDI가 현대자동차 2024년 출시하는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7용 배터리 수주에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규모가 한 30조 원 규모가 되고 두 개 업체를 공급사로 선정할 거다라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죠. 자, 1차분은 이 아이오닉 5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고 한 10조 원 규모라 그러죠. 그리고 2022년에 출시하는 중형 세단 아이오닉 6에서는 LG화학하고 CATL 중국 업체가 배터리 탑재를 하기로 했는데 요 규모는 16조 원 규모죠. 이건 이제 3차분인데 이건 한 30조 원 규모인데 최근에 화재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자동차 코나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서 아마 이 LG화학보다는 삼성 SDI 쪽으로 그렇죠? 채택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여기 보면 자동차 업계와 배터리 업계는 화재 사건을 계기로 현대차가 LG화학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안정성과 신뢰도가 중요한 배터리 특징상 제조 공정에서 분량을 내는 업체 제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번에 3차분이 만약에 삼성 SDI로 채택이 된다면요, 당연히 수혜가 보고 또 거기에 삼성 SDI 협력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오늘 말씀드리고 저는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 반도체는 뭐 지금 시장이 불안정으로 주가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에도 시장을 저는 주도할 걸로 2차 전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를 포함한 반도체 부분 특히 이 파운드리 쪽 특히 이 EUV에서 극자외선 쪽에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되 비중만 조금씩만 조절. 저는 뭐 지금 2차 전지도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를 100%다 매도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일정 부분은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나.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특히 2차 전지 본격 성장의 원년인데요. 이번에 9월까지 그렇죠? 배터리 사용량이 발표가 됐어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은 그렇죠? 전기차 배터리 총 용량이 80.8기가와트로 9월까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감소를 했지만은 연말까지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연간으로 그렇죠?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세로 전환할 거다 그런 내용이죠. 계속적으로 증가.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엔 더더욱 증가, 내후년 더더욱 증가. 당연히 2차 전지 전기차 판매가 늘면은 수혜가 당연히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공급하는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요 9월달 들어서는 이제 이 업체인 중국의 CATL하고 격차가 좀 더 벌어졌다 그러죠. LG화학이 19.9기가와트 그리고 이 업체는 19.1기가. 8월까지는 0.4기가와트였는데 0.7 넘죠. 저는 이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진 상태로 유지가 좀 꾸준히 될 수 있고 또 국내 3사를 다 합쳐도 또 시장 점유율이 35% 그렇죠? 세 대 중 한 대가 국내에서 만든 2차 전지 배터리를 전기차에 채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성장성은 계속되고 그것이 조절만 주가라는 것이 많이 올랐다 당연히 조정받고 또 가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비중 조절만이 필요하다. 저는 계속적인 끌고 가고, 그러면 삼성 SDI 2차 전지의 협력사들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요번에 그 재료로 인해서 삼진 L&D가 지난 금요일에 뭐 상한가 갔다 15%로 상승 마감했는데 너무 주가 크게 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수장 증권TV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그것이 조정을 받을 때, 그렇죠? 항상 타이밍을 노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종목이 한 8종목 되는데 저는 이 중에 필옵티스하고, 그렇죠? 뭐 에코프로 비해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삼성 SDI, 뭐 LG화학, 포스코 케미칼급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양극재 만드는 회사인데 그 중에 필옵티스, 그죠? 삼성 SDI가 필옵티스 자회사에 50억을 투자를 했죠, 이번에. 이 필옵티스는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제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요. 이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음극재를 계단처럼 층층한 스태킹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필옵티스가 이 공정용 장비를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죠? 당연히 이 삼성 SDI 또 그 자회사에게 또 투자까지 해서 협력 관계 상당히 가까운 그런 관계인데 특히 요번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이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어요. KB증권과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약 130억 규모의 증자를 결정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발행가액이 주당 14,00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필옵티스 주가 얼마입니까? 13,000원대예요. 또 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받는 130원을, 그죠? 유상증자를 받는 제3자 같은 경우는, 그죠? 손해 아닙니까? 다들 시장에서, 그죠? 시세로 따로 사는 것이 난데, 그죠? 14,000원. 이러한 부분들은 필옵티스, 그죠?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상신 EDP도 원통용 캔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삼성에서 2차전지 원형캔 시장, 원형캔 삼성전지의 삼성 SDI의 원형캔의 점유율 90%, 그죠?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러한 부서 삼신 EDP. 그리고 신흥 SEC, 그죠? 이 헝가리 같이 진출한 부품 회사예요. 그죠? 이러한 점에서 필옵티스가 가장 낮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의 상신 EDP, 신흥 SEC 정도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동아기업이 예전에 삼성 SDI하고 현대차 그룹 총수들이 만났을 때요, 주가 상한가 간 전력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참고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한국 스탠다드 지수가요, 이번 달 11일 날 변경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롭게 편입되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MSCI 지수는요, 외국인들의 핵심 벤치마크 지수로 추정 자금이 상당히 크다 그랬죠. 전체 패시브 자금이 한 4천조 원에 달하고요. 그 중에 한국 지수 패시브 자금만 60조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편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분 비중에 따라서 편입이 예상이 되는데, 이제 과거에 보면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수 편입 종목들을 발표 1개월 전부터 발표일까지, 그러니까는 1개월 전부터 11일, 그러니까 10월 11일서부터 이 11월 10일 한 달까지 한 9.6%가 오르고, 발표일부터 실제 편입 때까지는 6.4%의 수익률을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주인가요? 우리가 한번 요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편입 예상되는 종목이 한 5종목 되죠. SK바이오팜, SK케미칼,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두산중공업, 제넥신, 그죠? 그 중에 이제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급 요인으로 SK바이오팜은 1,400억 정도 편입이 되면은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고, SK케미칼은 1,354억 정도, 한미사이언스는 679억, 두산중공업은 1,562억. 그러니까 11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대신 이제 이 편입이 되면 빠져나가는 종목도 있겠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BNK 금융지주, 오토기, 롯데지주, 하나,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이제 퇴출될 걸로 예상이 뭐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예상이죠.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고 좀 편입되는 종목군들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올해 시장을 주도했던 인터넷, 그러니까 비대면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성장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죠. 기존의 시장을 주도해왔던 성장주들이 3분기 호실적인 힘입어 이들 종목에 대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가 높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치가 38만 7천 원으로서요. 5.5% 두 달 전부터 더 높아지고 LG화학도 92만 4천 원으로서요. 두 달새 14%, 삼성 SDI도 56만 원으로서요. 12% 이상 목표치를 그냥 실적이 나오니까는 이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고 있다. 이것이 올해뿐이 아니라 내년까지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업종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인터넷 배터리 제약 바이오 업종은 올해부터 매년 사상 최대 수익을 경신할 걸로 전망이 된다 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뭐 우리가 반도체 그렇죠? 특히 아까 말한 대로 파운드리 특히 그 중에 극자외선용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2차 전지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보유 종목의 일정 비중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뭐 스마트폰 관련 스마트폰 종목들이 한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삼성전자 실적에서 봤듯이 IM 사업부가 4조 5천억 내년에도 화의 제재로 따라서 이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걸로 보고 있다면 스마트폰 관련주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움직임이 나오진 않는데요.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번 인터플렉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만약 이게 삼성전기가 그죠? 이 경연성 인쇄로 기판 사업 중단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죠. 그 관련 인터플렉스도 이 경영성 인쇄로 기판을 그죠 만들어 해서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사업을 중단을 지금 검토하는데 결정이 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보면 삼성전자 호실적 나왔죠. 12조 3천억 네이버도 그렇죠? 2,900억으로서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증가하고 LG화학이 9천억대로서요. 역대 최고 실적. 예, 이제 영업이익이 한 157% 늘어났네요. 158%죠. 그리고 삼성 SDI도 2,674억. 예, 61% 증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셀트리온, 카카오 아직 발표 안 했지만은 전망치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몇 개만 볼게요. 저기 삼성 SDI죠. 자 시장에 상당히 약한 속에서도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날 선방했고 그러면은 삼성 SDI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은 거기에 따른 협력사들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필 옵티스 그렇죠? 이제 마이너스 50원인데 장중에 떴다가 종합지수 약세 모습 보이면서 지금 뒤늦게 쪽에 상승폭이 둔화되고 뭐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00원대 그렇죠? 제3자 배정으로 유상 증자한다. 그렇죠? 그럼 지금 13,000원이다. 그렇죠? 당연히 주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상신 EDP, 그죠? 상신 EDP면 좀 주가 떠서 지금 나올째 떴네요. 근데 따라가지 마시는 게 좋아요, 그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삼진, LNG도 뭐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 우리가 좀 안 뜬 거 조정받는 종목 위주로, 그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죠? 뭐 상신 EDP 같은 경우에도 좀 윗꼬리만 길게 달아주는 모습,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 가져달라. 그리고
우리가 뭐 SK 파이오팜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우리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시장이 살아나야 되니까요. 이제 미결제 그 부분을 보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미결제 감소, 외국인 선물 매수 이러한 부분들과 지수가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에 같이 나타난다면요. 좀 갖고 계시는 종목 위주로 그렇죠? 우리가 좀 들어갔다가 조금 단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건 이제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죠. 3개월에 110만 원.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